이 세 개의 코인이 전체적으로 레이어 1에서 아주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에서도 가장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레이어 1 프로젝트이죠. 이더리움과 솔라나, 카르다노는 모두 다 가격이 상승을 했고 도미넌스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대선 전에 기대했던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알트코인 심층 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알트코인 심층 분석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이 끝나고 나서 주목받을 알트코인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면서 이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주인공을 먼저 공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더리움과 솔라나, 카르다노입니다. 이 세 개의 코인이 전체적으로 레이어 1에서 아주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에서도 가장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레이어 1 프로젝트이죠. 자, 그런데 이 세 개 코인이 대선 이후의 성적표를 한번 살펴봤을 때 어떤 것들을 가장 주목할 만한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방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영상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와 오피셜 투자 클럽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재구성해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상이 업로드 될 때에는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활용하시기보다는 공부의 목적으로 꼭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가장 높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코인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도지코인을 다루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뽑혔던 카르다노, 에이다와 그리고 이더리움, 솔라나, 이게 바로 그 다음 순위 3위, 4위로 꼽혔는데 과연 어떤 흐름을 가지고 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과 솔라나, 카르다노는 모두 다 가격이 상승을 했고 도미넌스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간만에 지금 22평선, 52평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솔라나는 보시면은 22평선을 상방 돌파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가장 저조한 가격 움직임을 보였는데 22평선을 돌파하려는 시점에 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미넌스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솔라나가 가장 좋은 흐름들을 보였고 다음으로 이더리움, 카르다노 이런 순서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펀더멘털 지표에서 아주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나왔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거래량도 크게 상승을 했는데 미결제 약정도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많은 관심들이 솔라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들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펀더멘털 지표들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세에 시동을 걸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30 초반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특정한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거기에 중심에는 이더리움도 위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만에 이더리움 대 비트코인 비율도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대비로 이더리움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비트코인도 올라가겠지만 알트코인 중에서 중요한 알트코인들에 더 힘이 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망이 정확하게 부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이더리움 생태계도 확장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파생 상품의 TVL도 상승의 움직임들을 이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이더리움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모두 다 크게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상승률 자체로 따지면은 솔라나가 더 큰 상승률을 보이면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200를 돌파하려는 목전에 와 있는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02평선을 지금 터치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구간, 추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두 프로젝트 다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대선 전에 기대했던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르다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카르다노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솔라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카르다노가 이제는 달리는 것인가 많은 기대감들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늘 강조드리는 펀더멘탈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됩니다. 즉 카르다노가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과연 펀더멘탈 지표상으로 근본적인 상승을 하는 흐름들로 접어들었는가,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카르다노에 대해서 뭐 좋고 나쁨을 따지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표들은요,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즉 펀더멘털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 지표들을 가지고 판단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인 해석을 통해서 카르다노의 방향성들을 좀 짚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컨텐츠의 주인공은 이더리움과 솔라나보다는 카르다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개 코인은 이미 많이 다뤘고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유의미하게 가져가셔도 되는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카르다노가 과연 이 두 프로젝트 대비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일 활성 주소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이 단위 한번 볼까요? 6.9 밀리언이 나오는데 이더리움은 355K가 나옵니다. 그런데 카르다노는 35K이죠. 지금 보시면은 솔라나는 이미 단위 자체가 달라서 거의 넘사벽에 있는 상황인데 이더리움과 카르다노의 1일 활성 주소도 10분의 1의 차이가 납니다. 즉 이더리움이 10배 많다는 거죠. 그만큼 둘은 많은 펀더멘탈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1일 트랜잭션으로 봤을 때도 지금 솔라나는 42.6 밀리언이고 이더리움은 1.2 밀리언인데 카르다노는 4.4K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위조차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이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펀더멘탈을 1일 활성 주소와 1일 트랜잭션으로는 비교할 수 없이 카르다노가 낮은 구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TVL 한번 보겠습니다. TVL은 이더리움이 가장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51.9 빌리언 달러이고요.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 6.7 빌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더리움 대비 8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이 카르다노는 232 빌리언 달러입니다. 단위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TVL에서도 카르다노는 이더리움과 솔라나 대비로는 많이 저조하다는 거죠.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이더리움과 솔라나는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몇 가지 정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이 체인에서 발행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지금 이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너무나 큰 차이 때문에 아예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높은 거는 이더리움이 87.7 빌리언 달러로 솔라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전송 볼륨, 전송 거래량 자체를 봤을 때도 이더리움이 솔라나 대비로 더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솔라나가 그래도 상당히 좀 근접한 수준까지 뭔가 접근을 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수수료로 봤을 때도 카르다노의 펀더멘탈은 단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테미스에서 지금 네트워크 수익을 봤을 때는 카르다노는 집계가 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만큼 펀더멘탈 지표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TVL도 말씀을 드렸는데 TVL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VL은 레이어 1을 평가할 때는 예치된 자본의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네트워크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향후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담보하는 지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블록체인에서의 TVL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더리움이 무려 55.9% 이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한 7% 정도로 3위로서 트론과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 전체 볼륨에서는 이 카르다노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EVM 계열, 이더리움 계열을 빼고 나서 논 EVM으로 봤을 때는 솔라나가 43% 정도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카르다노가 1.5% 정도를 가지고 있죠. 보시면 톤코인이나 앱토스, 수이 같은 프로젝트보다 TVL이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르다노의 시가총액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TVL 대비로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건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 이걸 멀티플 개념으로 한번 보시면은 13.26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수위 같은 경우는 5.8, 에토스도 5대를 기록을 하고 톤도 34 정도인데 보시면 카르다노는 57을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활성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모든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을 비교를 해보면은 카르다노가 가장 시가총액이 TVL 대비로는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카르다노의 가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생태계가 확장되는 국면에서 생태계 확장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카르다노가 뭔가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카르다노의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의 지지부진한 구간에서 27%,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동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카르다노까지도 자본이 이동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낮은 펀더멘털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어떤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 동안에 3개월 동안의 어떤 상승 추세를 살펴보면은 카르다노가 지금 이더리움보다도 1일 활성주소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가장 높은 거는 솔라나였지만 지금 카르다노가 이더리움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1일 트랜잭션도 지금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 들어서 이 카르다노가 이제 뭔가 상승의 움직임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TVL도 아직까지 많이 저조하지만 그럼에도 3개월 동안의 상승 추세를 보면은 솔라나보다는 못하지만 이더리움보다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만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은 솔라나와 이더리움에 비해서 상승 추세가 좀 낮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상승의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카르다노의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카르다노가 창 하드포크 2.0이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같이 상승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1.0을 하드포크해서 에이다 토큰의 보유자가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서 프로토콜의 미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2021년도에 카르다노가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을 때는 가격이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펀더멘털이 살아나진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카르다노라는 이 프로젝트가 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어떤 변화들을 일으키게 될지 그리고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펀더멘털이 얼마나 살아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시면서 투자의 관점들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있고 그것들이 성공하게 됐을 때는 일정 부분 가격의 상승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주말 동안에 시장의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카르다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ETC 그룹에서 제시한 표를 말씀을 드릴 때 이 도지코인과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같은 요인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창립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와 정치적인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는데 그 결과로서 이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도 도지코인의 이 일론 머스크처럼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고 현재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많이 내온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카르다노의 찰스 호스킨슨의 행보에 따라서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가격에 반등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 100%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창립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돌면서 카르다노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증명을 하려는 것인지 찰스 호스킨슨이 본인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바뀌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같이 찍은 사진들을 공유를 하면서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뭔가 암시를 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카르다노의 단기간에 고래들의 유입량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간만에 좀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카르다노도 이제 가는구나 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 펀더멘탈 지표는 말 그대로 펀더멘탈 지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호재나 뉴스 그리고 자본의 유입들 결국 비트코인이 오르기 때문에 모든 알트코인들이 같이 오르는 이런 흐름들에 의해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부분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펀더멘털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르다노의 업그레이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펀더멘털 향상과 그리고 많은 사용자들과 활성 주소들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TVL을 통해서 그리고 덱의 사용성을 통해서 이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보자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격이 좀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지금 현재 시점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 구간이 0.57달러인데요. 0.54달러 이상을 지켜낼 수 있으면은 굉장히 지금 추세들이 일단 유지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들을 더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많은 매수세에 의해서 현재 RSI가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는 추가적인 소스에 의해서 좀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카르다노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2021년 9월에 최고점을 찍었던 그 순간과 비교하면은 여전히 마이너스 80%입니다. 그만큼 그동안의 가격이 많이 더디게 안 올랐다는 것이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전고점에 근처에 다가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비교할 때는 그동안에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르다노도 이제 뭔가 본격적인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려는 어떤 행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꾸준히 관찰하면서 제가 또 추가적인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젝트들이 날아갈 때 어떤 특정 프로젝트가 상승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펀더멘털적인 이유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안 오르지만 나중에 날아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은 좀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시장에서 이 코인이 어떤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시면서 그 변화의 포인트에 올라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도지코인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메인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잘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카르다노가 상승 추세를 가지고 갈 수 있더라도 이 카르다노 대비로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더 많은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메인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어떤 것들을 더 많이 가져가야 될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종목 선정과 마켓 타이밍과 더불어서 자산 배분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갈지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